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리버스 마운틴의 영업 총괄 최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분주하신 금요일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웨비나는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라는 테마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보상 시즌만 되면 뒷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소주제로 안세현 HR 코치님께서 연사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요. 긴 주기로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조직 내 평가들이 평가자와 비평가자 양측 모두한테 주는 피로감을 지적하고 납득 가능한 평가를 위한 지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수현 HR 코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코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라는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HR 코치 안세현이라고 합니다. 짧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기업 내부에서 인사총괄로 사람과 조직 관련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커리어 시작은 삼성전자 인사팀이었고 이후 SAP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서 10년 동안 한국법인 HR 헤드 겸 HRBP로서 글로벌 HR 프랙티스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시종데이터라는 지금은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에서 피플 앤 컬처 팀을 리드했습니다. 현재는 업스트림이라는 HR 코칭 회사의 대표 겸 HR 코치로 다양한 스타트업의 사람과 조직 관련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외부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CEO와 HR이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전통적인 HR 운영 방식을 지향하고요. 리더를 중심으로 CEO와 리더가 동기화되고 리더와 구성원이 동기화되어서 원팀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문화를 강하게 믿고 지향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입니다. 평가와 보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는 평가와 보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HR도 계실 거고, 또 설계된 평가 보상 제도를 구성원에게 적용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현업의 리더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대표님도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와 보상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각자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실제 현장에서 설계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현업에서 20년 넘게 인사 담당자로서 평가와 보상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구성원의 불만족을 마주할 때마다 늘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했던 조직들은 한국 최고 대기업인 삼성이었고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SAP였습니다. 그런 큰 조직에서도 평가와 보상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은 모두 겪고 있습니다. 평가와 보상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보상의 시즌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인사평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연봉 인상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다양한 잡음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과 SAP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평가와 보상의 시기에 큰 내홍을 겪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와 보상의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설계는 CEO와 HR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니까 CEO와 HR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운영 단계는 실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단계니 리더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제도의 설계 단계의 문제점인데요. 우리는 평가와 보상 제도를 설계할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합니다. 여기 HR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팀의 연간 플래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 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과연 가능할까요? 평가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완벽을 기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적용해서 실제 평가와 보상을 결정하는 건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이해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용성, 즉 납득 가능성의 키워드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는 피드백 대상자, 즉 피평가자의 피드백 수용성이 높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고 보상 시즌만 되면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제 그 이유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구성원이 본인의 성과에 대한 리더의 평가 결과 피드백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보상 시즌만 되면 뒷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피드백 수용성은 왜 낮은 걸까요? 피드백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예상한 본인 성과의 수준과 리더가 실제 평가한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문제를 찾아서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성과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인지 부조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했거나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정말 이해력이 떨어지고 메타 인지가 잘 안 되는 구성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의 경험상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알지만 말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선하고 약한 마음에 보통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리더에게 그리고 조직에게 돌아옵니다. 인지 부조화의 원인 세 가지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주기, 사람의 본성, 그리고 상대평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부조화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긴 평가주기입니다. 앞서 리더가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피드백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와 피드백의 주기가 너무 긴 것이 대표적으로 리더가 어려워서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 또는 2번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기나 1년에 한 번 하는 피드백 세션에서 그간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상세한 피드백을 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리더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지난 성과에 대한 흐린 기억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분기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또는 리뷰를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스타트업 씬에서 분기 단위 평가 또는 리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평가 주기로 돌아와서 평가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양한 평가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관대해지는 관대화 경향이라든지 평가가 평균으로 수렴하는 중심화 경향, 그리고 최근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최근 효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생각하는 임팩트 있는 아웃풋과 구성원이 생각하는 임팩트 있는 아웃풋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6개월, 1년 전의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와 기여도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기억이 흐려져서 정확하게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의 두 번째 원인, 리더도 사람이죠. 사람의 본성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리더가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와 알지만 못하는 경우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지만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생각 그대로가 피평가자에게 일반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 리뷰 시즌이면 많은 기업들이 평가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잘한 부분과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 세션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만 일어나죠. 리더 입장에서는 잘한 것은 인정을 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드백을 받는 구성원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리더와 조직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얽히지 않았다면 사실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 우리는 조직에서 만났고 리더는 팀원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세대가 꼽은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상사의 피드백이 정확한 상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퍼센트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피드백을 원한다는 것을 싫은 소리 하기 힘들어하는 착한 리더는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지 부조화의 원인은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정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택 랭킹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평가라는 말보다는 회고나 리뷰와 같은 표현을 쓰는 기업들도 많고, 등급을 부여하는 대신에 구성원이 잘했던 것 또는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피드백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상대평가는 이제 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구성원의 보상에 조정을 합니다. 전사 연봉 조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제한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누구는 20%가 연봉이 인상되고 누구는 1%만 오르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평가와 보상을 연결해서 보상의 제한적인 예산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상대적 보상의 차등이고 평가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여전히 상대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평가가 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비교를 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보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상대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이 보상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최종평가와 보상의 시기에 큰 내용을 겪게 되는 거죠. 리더가 모든 구성원에게 이제까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피드백만 제공하다가 실제 보상의 결정 시기가 오게 되면 제한된 예산으로 보상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피드백과 실제 평가 결과 또는 보상의 조정 결과에 있어서 큰 괴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제 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리더와 구성원의 입장에서 피드백 수용성, 즉 납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상 시즌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 수용성이 높지 않아서이고 그 이유는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인지 부조화 때문이었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는 피드백의 주기가 너무 길어서 선명한 피드백을 주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인정을 하지 못해서 구성원의 보상에 대한 기대치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상 시즌의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납득 가능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랫단에 있는 인지 부조화 문제 3개부터 거꾸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평가의 주기를 짧게 해서 즉각적이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전달하고 하기 싫더라도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이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아카이브해두고 그리고 보상과 연계한 상대적 평가를 염두에 두고 구성원의 보상에 대한 기대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대안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연말 평가나 반기 평가를 하기보다 프로젝트 단위나 과업 단위로 짧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마친 프로젝트와 과업에 대한 피드백이라 리더와 구성원 모두 선명하게 함께 리뷰할 수 있고 굿과 배드에 대한 인지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 10번의 퀴즈 결과의 합이 평가 결과가 된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리더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해지고요.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색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더가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라인 또는 아웃풋의 퀄리티 또는 협업 파트너와의 협업 수준 등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린라이트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린라이트를 받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야 하고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쌓이면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성과에 대한 인지의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단순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가가 수시로 진행되어야 할수록 또 피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연차나 수준, 직무 등이 다양할수록 무엇보다 직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나 표시 하나만으로 상호 같은 이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계산하거나 해석하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복잡한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부담스러우면 상시평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고민이나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더가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는 구성원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잦은 주기로 평가나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호등 평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줄 피드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실제로 어려운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즉시 즉각적인 정확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리더들이 보통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것을 리더가 극복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그 구성원의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팀의 인재 밀도를 높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힘들어도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리더가 생각하는 구성원의 현재 상태와 구성원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상태를 일치시킬 수 있어서 이후 보상에서의 내용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이 성장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인재 밀도를 높이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이는데 더 건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가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에 매몰되는 대신에 수용성이라는 곳으로 수용성이라는 키워드에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 그리고 CEO와 HR의 철학이 반영되었던 평가 제도의 설계보다는 리더가 실제로 평가 제도를 적용해서 진행하는 운영 단계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가 오늘 제 세션의 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전 질문에 대한 공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피드백, 제가 생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네. 코치님 앞에 준비해 주신 세션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서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 좀 관통하는 질문들이나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들만 한 5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션에서 커버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세우기는 매우 힘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적용하는 리더의 자질과 생각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성원의 성과에 대해서 최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인지가 같아지도록 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과 팀원 사이에서 팀장이 어떻게 팀원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눴는데 이번 질문은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질문입니다. 중간 관리자의 피드백 방법이 팀원을 평가를 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팀장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중간 관리자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질문 주신 상황이 정확하게 팀장과 팀원 사이에 있는 저는 시니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중간 관리자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팀장은 아닌 팀 내에 있는 시니어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팀원을 평가하고 이를 팀장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시니어가 피평가자에게 주는 피어 리뷰에 가깝거든요. 피어 리뷰는 팀장이 시니어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시니어의 뷰가 궁금한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해당 업무의 도메인 지식에 대한 의견을 많이 구하기는 하는데요. 팀장이 요청한 영역에 대한 시니어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전달한 의견에 대해서 팀장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피어 리뷰의 내용으로 해당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고요. 팀장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그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팀장과 시니어가 앉아서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컨텍스트 확인을 해봤는데 컨텍스트가 맞는데 팀장이 인지를 못했다면 그 내용 역시 피평가자에게 피드백하는 것이 좋고요. 컨텍스트를 충분히 파악을 해봤는데 공감이 가지 않으면 그 시니어의 피드백은 디스카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는 않지만 또는 나는 잘 모르지만 누가 이렇다라고 하더라라는 것은 제3자 화법이 되고요. 그런 피드백은 구성원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워터풀 방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다가 비교적 러프하게 진행이 되는 애자일 방법으로
프로젝트 진행 방법이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서 업무 관리나 성과 평가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자일 방법으로 전환된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 관리와 성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워터폴 방식에서 왜 에자일 방식으로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객의 요구도 굉장히 빨라지고 시장과 기술의 상황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제 속도와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워터폴 방법론에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에자일 방법론일 텐데요. 저는 오히려 에자일 조직과 에자일 방법론 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짧은 평가 주기 그리고 직관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자일은 이제 짧은 사이클로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 보완을 하게 되죠. 짧게는 1주 또는 한 길게는 4주 정도의 주기로 스프린트 단위로 뭐 디자인, 개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스프린트 단위로 끊어서 제품, 디자인, 개발 모두와 스프린트 회고를 하면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겠죠. 특히 뭐 팀원 간 또는 팀 내에 있는 기능 조직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업 방식에 대한 피드백이 아주 용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기준입니다. 좀 굉장히 넓은 범위에 포괄하는 질문인데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범위가 굉장히 좀 넓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조직과 CEO의 색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평가 항목과 기준이 잡힙니다. 먼저 평가 항목을 보면요. 크게 이제 what이 있고 how가 있겠죠. 이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또는 업무의 아웃풋이 대표적으로 what에 해당되는 영역일 거고, what을 얻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역량, 태도, 협업 등이 해당이 될 텐데요. 적절하게 조직의 성격에 맞게 왓과 하우를 믹스해서 우선순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를 좀 더 높게 보기는 합니다. 기업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다들 있을 텐데요. 이 핵심 가치를 컬처덱이나 홈페이지에만 놀리지 마시고 실제 핵심 가치의 수준을 하우에 접목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조직 내에 내재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 답변이 속중한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정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이 악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구성원 입장에서는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본질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평가의 본질 두 가지는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보상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장을 줄 수 있는 피드백에 집중을 하시고 지속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직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구성원이 본인의 성과에 대한 인지를 하게 만들고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얼라인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사전 질문 중에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기가 두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 앞에서 코치님께서 굉장히 잘 다뤄주시기도 했고 뒤에 다룰 두 번째 세션과도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우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팀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금 팀으로 모여 있는 것이 친목 도모가 아니고 목표 달성의 목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존재하는데요. 지휘권을 가진 뭐 관리자, 팀장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소 이제 형식적인 측면인데 공식적인 피드백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하고 해당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정 업무 혹은 특정 요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는 입장에서도 그 당사자가 아니고 그 당사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방안이다라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피드백에는 그 해결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만을 위한 거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그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은 분이 추후에 하게 되실 개선 시도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드백의 목적이 단순히 평가를 한다든지 점수를 매긴다든지 깎아내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동료로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라는 걸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 5가지를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용성님께서 중간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코치님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SAP에 계신 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네요. 네. 질문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의 주기나 상대평가가 글로벌 탑티어에서는 이제 365일, 그리고 직원 성장에 기반한 피드백 형태의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의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네요. 네, 맞아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다 365일 평가, 그리고 성장에 기반한 피드백 형태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와 피드백은 우리가 레이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감안하게 되면, SP도 마찬가지로 매년 샐러리 플래닝을 하게 되고, 각 컨트리별로 샐러리 버짓이 다 어사인 됩니다. 그 버짓 내에서 샐러리 플래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상에 기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의 문제보다 보상에 대한 권한을 100% 리더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오히려 SAP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본인 팀 구성원에 대한 샐러리 액세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사인 받은 예산 내에서 각 구성원의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리 만침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한국 리더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도입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세션 1과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세션을 빠르게 한번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 마운틴의 영업총괄 최재준입니다. 앞에 안세현 코치님께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의 첫 번째 세션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장하는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납득 가능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런 납득 가능한 평가를 위해 보다 넓은 범위를 관통하는 철학과 지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납득이 가능한 평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키워드를 중시하면서 평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례적이지 않고 주기적이어야 할 것이고요. 사후적이기보다는 즉각적인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게 좋고, 그 평가 내용들이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겨지고 피평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두 개 중에 좋은 걸 고르라면 이게 맞겠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편익이 되게 직관적이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실체화하고 조직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새로운 문화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잡음과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상황은 평가 및 피드백 문화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경영진 팀장님들께서도 큰 마음 먹고 새로운 문화 도입을 주도를 해보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진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마다 다양한 세부적인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조직과 그 구성원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 비용이랑 다르게 문화가 창출해낼 가치나 편익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사후적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다소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치와 편익이 비교적 명확하더라도 눈앞에 닥친 비용, 들여야 하는 노력의 체감이 그 이상이라면 해당 문화는 지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입 과정 자체에서도 잡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의 권한을 바탕으로 문화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마침 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게임 회사의 경우에는 팀장님이 다소 이제 큰 감명을 받고 상시 관리를 위해서 모든 팀원은 퇴근 시간 전까지 매일 팀장에게 일간 업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피드백 관련, 평가 관련 정책을 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명분 자체는 좋았고 분명히 팀원분들에게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전사적으로 공유가 분명히 되고 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도 분명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명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예상과 달리 처참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회사의 피드백 문화 개선 역시 결국에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작성해야 하는지, 내가 제출한 업무 보고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쌓아간 일간 업무 보고들이 최종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점점 더 긴 시간과 노력을 일간 업무 보고서 작성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책이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피해 부담을 가중시킨 셈인데요. 나중에 가서는 빠르면 오후 4시부터 본래 업무를 제쳐두고 일간 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구성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례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성과 개선을 하고 팀원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본질에 해당하는 실무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잠식하였다는 주객 전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막연함 때문에 구성원들이 충분한 납득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낮은 몰입과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해당 정책에 좋았던, 거창했던 의미와 명분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사후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분들 중에 70% 이상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 내지는 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득 가능한 평가 및 피드백 문화 정착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문화를 실제로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평가의 대상이자 기준이 될 업무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이 목표인 만큼 업무 데이터 역시 기존보다 높은 질과 많은 양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평가가 혹은 피드백이 조금 더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보한 업무 데이터를 평가하기 용이하게 보다 생산적인 피드백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연결 및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 만큼 그것을 어떻게 수합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중요성이 함께 자연스레 높아지게 됩니다. 적합한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업무 데이터 가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거나 기껏 모아놓은 데이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준에 맞춰 정리된 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 및 평가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코치님께서 소개해주신 신호등 평가와 같이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직관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피평가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피드백 내용을 공유하고 아카이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전제 조건들을 잘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시스템입니다. 문화와 시스템은 늘 함께 가야 하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데요. 문화 및 정책과 핏이 잘 맞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고 도입함으로써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의 크기와 직관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게임 회사의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명분 그리고 문화 및 정책을 주도할 리더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의 바탕이 될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전제들과 대응되는 티키타카의 기능들을 바탕으로 납득 가능한 평가 및 피드백 문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마다 조직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세부적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복수 정답이 존재할 텐데요. 티키타카에 담긴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참고하신다면 여러분의 조직에 딱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의 밑거름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제부터 평가의 대상이자 기준이 될 업무 데이터 확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던 인풋에 해당하는 업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업무 데이터 입력의 주체가 될 실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업무 데이터의 기록은 결국 구성원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그거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당연히 본인이기 때문인데요. 업무 데이터 기록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도 다른 동료도 아닌 팀원 본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임 회사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인데 해당 회사의 팀장님이 팀원분들에게 매일매일 일간 업무 보고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평가 및 피드백 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직 내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 팀장이나 리더의 몫이지만 구성원들의 활발한 업무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화나 도입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평가 문화 정착이 성공할지 말지는 업무 데이터를 제공할 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꽤나 귀찮고 성가시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업무 데이터를 더 자주, 더 많이 공유하세요 라고 요구만 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들여야 하는 노력이나 시간은 크고 직관적인 데 비해서 양질의 평가와 피드백에 따른 편익은 사후적으로 열심히 데이터를 쌓은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다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을 설득을 하여서 행동을 이끌어내더라도 페이퍼워크에 허덕이느라 아까 사례와 같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및 성과 관리 툴들을 포함해서 많은 B2B 서비스들이 그 편익이 명확하고 분명히 좋은 서비스인데도
실무자가 실제로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하지 못해서 어느새 구독료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줄이고 반대로 편익은 키우는 동시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키타카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티키타카는 팀 목표와 연동되는 개인 스케줄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업무 데이터 기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팀의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 주간 회의 페이지와 거기 등록한 목표 및 상위 업무를 개인 스케줄러에 연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매번 기록을 들여보지 않고도 리스트에서 골라서 업무 계획이나 실제 업무 내용을 손쉽게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데이터 기록을 통해 팀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관련해서는 물론 추후에 납득 가능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인 차원의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사후적이고 부가적인 업무 보고 형태의 프레임워크에서 탈피를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 혹은 나의 생산성 개선에 보탬이 되는 개인 스케줄러 및 다이어리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최근 개인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실제로 이를 돕기 위한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티키타카의 개인 스케줄러는 팀 차원의 평가 및 피드백의 근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스케줄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계획과 달라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은 달성했는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회고를 함으로써 구성원들은 훨씬 더 주도적이고 능률적으로 시간과 할 일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티키타카는 팀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타인을 위한 사후적인 보고 목적이 아니라 사전적이고 자발적인 나를 위한 업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무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함께 확보된다는 점 또한 평가와 피드백까지 연결되는 그 의의가 굉장히 큰데요. 물론 단순히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평가와 피드백에서는 정량적인 실적이나 정성적인 맥락들이 분명히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티키타카의 개인 스케줄러가 가지는 의의는 시간만으로 평가 및 피드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까지도 고려하며 피드백을 가 어느 정도 우리 조직의 우선순위와 각 구성원의 우선순위가 잘 합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더 효과적인 소통과 평가, 피드백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충분한 업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연결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열만 되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히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평가자에게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수합하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티키타카에서는 각자가 작성한 오늘의 업무 계획 내지는 일지가 코드를 통해서 모든 팀원들과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금 당장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의 업무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확인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즉각적이고 피드백을 1차로 교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팀의 우선순위와 구성원의 우선순위가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거나 우발적인 변수로 제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적인 보고나 검사가 아니고 쌍방향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보니까 구성원 각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일정이나 업무 계획을 공유하는 거에 거부감이 훨씬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당장에서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물론 유익하지만 하루하루의 기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연합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은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티키타카에서는 기간과 목표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팀원들의 업무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쳤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회의 페이지인데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팀과 팀원 지난주 계획과 실제 진행 현황을 회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서 피드백과 평가를 주고받고 큰 맥락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자 작성했던 일간 업무 기록이 상위 중심으로 수합되어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주간 보고를 별도의 페이퍼워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투명하고 누락 없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단위, 구체적인 업무 단위의 평가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 평가의 주기성과 구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쓴소리, 부정적인 피드백도 훨씬 더 오해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점수판 페이지입니다. 점수판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 발표를 기준으로 업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팀들이 기록한 업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단호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달성을 했냐 안 했냐, 몇 퍼센트를 달성했냐 이거를 결과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계획과 달라진 바가 무엇이 있는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 목표별로 지금 얼마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으며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전제, 다양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피드백을 실제로 제공하고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스텝2까지가 잘 갖춰졌다면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돈된 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주기적이고 구체적 객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티키타카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주간회의 기능, 점수판 기능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주기적인 수 있는 크레딧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이란 즉각적으로 상시 일어날 평가, 일반적인 피드백과 분리하여서 특정 목표 혹은 특정과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체계인데요. 앞 세션에서 소개했던 신호등 평가와 같은 맥락으로 직관적으로 현황 3단계의 배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티키타카에서는 팀장이 주간별로 업무 내용을 구분하여서 크레딧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긴 기간에 대해서 혹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할 때보다 훨씬 주기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팀장의 입장에서는 2024년 2분기의 팀원 A가 아니고 이번 주에 팀원 A가 목표 B를 위해 진행한 C 업무로까지 가장 좁혀 나가자면에 대해서 분리하여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쓴소리를 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하는 팀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납득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크레딧이 축적되는 개인 공간 또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팀장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를 참고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서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생산 가능성이 높은 최종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팀원 각자의 입장에서도 기간별, 목표별, 업무 유형별 크레딧을 분리해서 모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이뤘고 스스로의 역량을 파악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두 번째 다뤘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납득 가능한 평가 및 피드백 문화를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양과 높은 질의 업무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평가 및 피드백 목적에 막절히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티키타카의 경우에는 개인의 편의를 강화한 개인 스케줄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업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고요. 즉각성에 초점을 맞춘 오늘의 업무 계획 공유, 주기성에 초점을 맞춘 주간회의 기능, 구체성 혹은 팀과의 목표 정합성에 초점을 맞춘 점수판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형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마지막으로는 크레딧 기능을 활용해서 리더들이 객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요. 팀원들별로 내역을 축적하여 추후 최종 평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션의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스로 세션 1, 2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티키타카에 대해서 혹은 조직 내에서의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드렸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추후 메일로 웨비나 다시 보기 링크, 간단한 후기 설문 링크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컨텐츠를 제공에 도움이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저희 웨비나 참여 폼 질문 뉴스레터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여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거절 누르신 분들도 오늘 세션 들어보니까 한번 유익하겠다 싶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버스 마운틴의 영업총괄 최재준이었고요. 안수현 HR 코치님께서 연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